들어보세요 좀.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까지 이 펀드에 대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 목적적으로 돼야 되는 것. 제가 이것을 자꾸 조국 펀드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네, 정경심 교수 사건. 네, 조국 전 장관 부인 1심 판결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요. 중요한 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여기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지금 뭐 다 저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요? 양상이?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사하게 하는 것은 당시 사건 초기에 조국 장관 후보께서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이제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뭐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조국 사태는 바로 이거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등돌아섰고 우리 김경률 대표도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김경률 참고인들 입에 담긴 힘든 문자 테러 이런 거 많이 당하셨어요.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 사위 가족도 피해자다라고 지금 후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피해라는 범주와 이제 특혜라는 범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가입자들이 90% 손해를 받고 그리고 뭐 이른바 테티스 11호 펀드의 구성원들이 20% 손해를 봤다라면 이것도 역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테티스 11호 펀드가 특혜 펀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의원님께서 띄우셨다시피 판매 보수, 환매 수수료, 뭐 성과 보수 이런 것들이 일반 기타 펀드들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요소들 눈여겨봐야 될 대목. 우리 조수진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눈여겨보고 어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제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장영준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까지 이 펀드에 대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예, 네. 저 역시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19년 4월에 설정되어진 펀드라는 것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지금 라인 펀드의 구성 그리고 상품 내역들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유동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명목상으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곧바로 환매가 가능하고 신청 후 4일 만에 환매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특혜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률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경률 참고인 오늘 제가 처음 보고 자료에 보니까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직업이? 직업이요?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요? 예, 예. 회계사시면 좀 정확하시겠네요. 그 자산 운용사를 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이라든가 증권회사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요새 가짜 그 되게 정확하실 것 같은데 가짜 뉴스가 요새 되게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가짜 뉴스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데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가짜 뉴스의 폐해라고 한다라면 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누군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적으로 또 이제 그걸 유포하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이제 진일보하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제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정되어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폐해가 크죠. 예, 예.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SNS든 뭐 언론이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퍼져가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예,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김경률 참고인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던데 혹시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항상 스스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회계사 직업이 이제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안의 단계에 따라서 의심을 하고 또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범주 안에 든다라면 어떤 그런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회계사니까 그 전문 분야는 나름 판단할 텐데 예, 예.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 분야에 대해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전할 때 항상 가짜 뉴스일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만약 그 김경률 참고인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물었죠. 저 김병주 위원님 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증인과 참고인에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간단하게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오늘 제가 계속해서 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어떤 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이유로 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공격을 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정책 질의하자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김경률 대표는 이런 분이에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원래 참여연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참여연대에서 사실상 내쫓긴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문자 폭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양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들어보세요. 자, 김경률 대표는 들어보세요 좀. 김경률 대표는 자, 조수진 의원 김준공과 나를 들어보세요. 죽이고 싶다. 정리 이렇게까지 좀- 해서 문자 폭탄에 정리 좀 대해서 해주세요. 글을 썼어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끝낸다니까. 팩트 체크 제가 들려드릴게요. 체크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자, 팩트 체크 계속 하셨잖아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금태섭 전 의원 사건이에요. 저는 누가 공천이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 동아일보 4일 전 사설. 금태섭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 자, 4일자 조수진 의원님. 사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무리해 주세요. 국민일보 사설. 금태섭 전 의원을 쫓아냈던 때 문자 폭탄을 상기한다. 발언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셔야 그렇죠? 자,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조수진 의원님. 의원님, 예,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하세요. 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 자, 위원장으로서 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증인 참고인 신분이고 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질의를 해 주시고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저도 공인회계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직업 자체가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퍼블릭 어카운턴트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회계감사 외에 이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활약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프로페셔널 크리티시즘을 기초로 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 인증해주는 절차를 통해서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저는 우리 김경일 참고인을 혹시 내가 신란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야당에서 일부 이번에 이 테디스랑 관련된 부분이 우리 조국 펀드라고 얘기하는 가족 펀드와 관련된 사실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권력형 비리다. 예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블랙박스가 있다. 이래서 엄청난 언론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률 참고인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했던 기억 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뭐 몇몇 곳을 통해서 뭐 제 SNS를 통해서도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와대 수석의 입장에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형으로 연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일석 우리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어느 상태입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좀 애매한데요. 사실이 적시나 사실적 표현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권력형 범죄라고 사실은 발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가족과 그 사람들한테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예. 주가 그러면 조작이, 예. 전문가적 의구심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회계사들은 감사 과정 속에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늘 갖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의구심을 갖는 즉시 의견 거절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예.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예. 그러면 지금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예. 이 기소되지 않은 것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 단서에 대해서 발언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예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예. 조국 장관의 펀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백만 건의 사실은 기사가 생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그렇진 있고요.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잠깐요. 의원님의 제가 지금 한 오해이신 것 1분밖에 같습니다. 시간이 안 남아서요. 지금 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입시 공정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표창장과 관련된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 다툼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그 부분으로 지금 모든 국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야당에서 지금 이 테티스 우리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조국 펀드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오래전에 이것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의혹을 무수하게 내므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 여부랑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일석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권력형 범죄 부분은 조범동 씨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부인됐고요.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는 권력형 범죄라는 실마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경률 회계사께서는 검찰 조사 제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조사와 수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현존하는 검찰들의 최강팀이 붙어서 수사하고 조사를 했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권력형 범죄는 기소조차 안 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미 그건 클리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률 우리 그 참고인께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사실은 지금 뭐 표창장 위조에 관한 부분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가 이런 혐의 사실이 분명히 있고요. 저에게 이제 짧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라면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께서 민정수석에 재직할 당시에 우 모 씨께서 상장사 WFM 주식 경영권이 이제 이렇게 결부되어진 주식이죠. 이것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도 이제 회계사일 텐데 뭐 이미 언론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이니까 뭐 이런 뭐 사실까지 열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의 조카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고 당시 신용 불량자입니다.
그런 분한테 상장사의 주식을 대주주 지분을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또 아니 조국 전 장관의 조카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조범동 씨에게. 아니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김경률 여쭤보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경률 우리 저 박찬대 위원님께서 김경률 참고인에게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네. 자, 저 이 발언할 부분은 발언할 우리 기회를 김경률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 좀 참고인께서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 마무리 겸해서 좀 말씀해 앞선 주세요. 네, 앞선 요거는 그와 같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아니 말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와 같은 이제 하나 정리하자면 그와 같은 이제 상장사의 대주주 지분을 무상으로 넘긴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펀드입니다. 이제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모펀드인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주식 손실을 얻게 됩니다. 이 조범동 씨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수십억 규모의 손실을 누가 보전해 주게 되냐면 또 우모 씨가 또 보전해 주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더군다나 구입 당시보다 실적이 더 훨씬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차익을 남기는 그와 같은 거래를 비상장 거래 주식을 남겨주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력형 비리로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물음의 전말로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주면 또 정치 공방이 될 텐데요. 네, 김병재 의원님, 이렇게 하고 참고인 우리 김경률 참고인 진술이 끝났으니까 그 김병주 의원께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면 이쪽에도 또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까요? 각각 한 사람씩.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청문위원님들 우리 좀 각성합시다. 저 스스로도요. 여기는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님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와 관련된 참고인과 그와 관련인 증인에 대한 질문에 국한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쓸데없는 다른 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한 목적적으로 돼야 되는 거. 제가 하고 있어요. 한 목적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러면 모든 그와 관련 없는 국정의 모든 걸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왜 그래 마음이 조급합니까? 예? 여당답게 좀 너그럽게 하십시오. 왜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까? 박재호 의원 질의하실 때 이정윤 그 원자력 안전관 미래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전혀 달라요. 참 듣기가 참 거부할 정도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 다 들어줬습니다. 예? 여당이면 여당답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세요. 이 국무총리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라임 펀드 관련된 사건이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국 펀드하고 유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코링커피가 WFM에 예? 투자하고 거기에 전북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예? 또 지금 이 사건도 똑같아요. 에스모가 예? 라임에서 에스모에 투자하고 에스모는 정부로부터 14억 5천만 원 받고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관련성이 왜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관련성이 분명히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언급할 이유도 있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김도읍 의원님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그만하시고 잠시만요. 본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우리 정구집 그 피해자님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임 사건 피해자들을 보면서 2012년도인지 2011년도인지 월간 조선에 나온 부산 상호저축은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때 관여된 사건입니다. 거기에 금감원이 부실 관리하는 바람에 피해가 양산됐고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어르신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정구집 우리 정인님. 왼쪽 상단에 보십시오.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뭐 예, 언론 보도에 뭐 많이 나오는 정도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구집 정인께서는 금감원이 왜 진작에 대신 정권에게 원금 반환을 결정 안 했냐, 여기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시죠. 뭐 아쉬운 정도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완전히 가짜 상품 가지고 판 게 예. 검사님 말씀도 그렇고 금감원 현장 검사 나오신 분도 그렇고 대한민국 금융사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으면서 무역금융 펀드는 벌써 100% 반환, 뭐 옵티머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계약 취소하고 원금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대신증권은 뭐 뭐를 믿고 있는지 외부의 강제력, 금감원이나 사법부의 강제력이 없으면 뭐 원금 반환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뭐 양석 사장이 사실 오늘 나오기를 저는 바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예. 부산상호저축은행 월간 조선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진척이 없고 침묵하고 있고, 그죠?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이 가족 4사람이 3억씩 12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입금은 계좌 이체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체 전 계좌는 누구의 명의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경률 참고인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좌 개설을 하는데, 계좌 개설을 해놔놓고 이 상품이 어떠냐, 뭐냐 도대체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 장영준 정의는 예, 지금 이 테티스 11에 대해서 설계와 모집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계좌 개설도 최모식 했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하셨어요. 예,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셨는데, 어제 민주당 모 의원은 장영준이가 상품을 거짓 설명을 하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김부겸 사회가 미끼를 문 피해자다, 이렇게 이 자리에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 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사과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사고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마 사실관계는 잘 확인이 모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김경률 네.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고 계시죠? 예, 예. 부산상호저축은행도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가 됩니다. 예. 예, 조국펀드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이 구조거든요. 예, 예. 이 구조예요. 이게 조국펀드도 이 구조예요. 맞죠?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유사하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국 사태 초기에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조국 펀드, 그리고 지금 문제의 라인 펀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옵티머스 펀드 모두 사모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금을 은폐하는 외양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금의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통해서 유무형 자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빼돌려주고 누구에게 현금화되어져서 계속 유통되고 있거든요. 이 현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뭐 구체적인 진술들도 주요 피의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어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금 흐름을 밝혀내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참고인님, 이게
우리가 속칭 신종수법 이런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이게 요 최근 몇 년간 사이에 이런 일이 빈발하죠? 뭐 앞선 발언과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요. 저는 이제 뭐 2000년도부터 코스닥 벤처팀에 있었고 회계법인에서도 벤처팀에서도 있었고 이와 유사한 어떤 자본시장에서 상주하는 이런 뭐 이른바 무자본 M&A 꾼들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분들의 모습을 봐왔는데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모펀드의 외양을 띠고 본격적으로 뭐 전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자칫 권력의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입니다.